여러분, 우리는 몇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는 잊지 마도록 하죠. 준비하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지서반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진행했던 기생충 대 산업에서 몇 가지 개량을 추가한 기생충 세계 생존기 10인 버전입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점은 인력이 대폭 늘었다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기계 모드 및 총 모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1일차엔 분업을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식량, 모래, 자갈 등을 수집할 지상팀, 다른 하나는 광물을 모아줄 지하팀으로 나눴습니다. 지상팀이었던 저는 그 과정에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대장판이 있네요. 용암, 뭐야 이거? 그 덕에 무기와 자원을 얻었었죠. 그렇게 낮 동안 파밍을 마친 후 스폰 위치로 돌아와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밑에 들고 내려와요 다. 스켈레톤의 화살은 늘 아프기 때문에 땅판 이쯤에선 넓혀. 임시기지예요. 여기서 살 거 아니야. 밤 동안 아이템 정리 및 광질을 해줄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2일차 낮엔 기지털을 잡으러 이동했습니다. 나 사막을 향해서 일자로 달립니다. 와, 먹을 거 감사합니다. 사막 지금 컴패스로 찾았고요. 이번엔 자연의 나침반이라는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바이옴을 찾는 건 어찌 보면 운에 기대는 거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사막은 1200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2일차 아침부터 출발한 게 아니다 보니 반쯤 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고무나무 있다. 그래서 자정을 갓 넘기고 나서야 사막에 도착할 수 있었죠. 다들 모였나? 럽스타야, 좀만 더 때려봐. 밤 시간 동안엔 주변 몬스터를 처치하며 버티다가 낮엔 기지 외벽을 쌓았습니다. 식당을 먼저 만들어야겠는데? 이번에 식당 관련 모드가 2개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스파이스 오브 라이프로 최근에 먹은 음식의 효율 및 먹는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하나는 펜스 하베스트 크래프트인데 이 모드는 웃긴 게 요리와 작물을 많이 추가하고 기본 음식들의 효율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따라서 요리사 포지션이 필요해지게 돼버리죠. 그것도 10명의 허기를 책임질 요리사가요. 낭만 있지 않나요? 가죠? 그러면 2명 정도? 뭐야,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방실하러 갔나? 잠깐. 티타임을 밥 주세요. 가져보려는 그거 맛있겠다. 나 줘요? 밥밥밥밥밥밥 상자에 뭐 없어요? 이 사람들 먹던 것까지 뺏어갔구나. 이후엔 나무를 모아주다 바로 발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일차가 되기 직전 세상은 1페이지를 맞이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혼자 할 때보단 감염 속도가 확연히 빠르더라고요. 이거 뭐 동화되는 소리 안 들렸나? 5일차 땐 광물 추가 파밍을 나왔습니다. 당장 부족한 광물이 있기도 했고 본격적인 발전에 앞서 보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구나. 여기 지금 자원 있잖아요. 광물들 나한테 좀 넘겨주고 광질 좀 마저 하다 올래요? 나 가서 발전 좀 하고 있게. 기생충 생존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느낀 건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합만 하면 되는 게 발전이지만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순서, 구성, 배치 등을 구상하며 진행하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중간 주변의 불청객들을 처리하며 발전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8일차. 아, 수박씨 오케이. 접수.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로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건물보다 배급소가 먼저 생겨버렸습니다. 떡이네? 나 떡 좋아하긴 하는데. 정원답게 만들었고요. 가스 발전기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거 벽 좀 허물어 줄래요? 이거? 공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 메커니즘 모드엔 가스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 그대로 가스를 넣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가스는 보통 작물에서 얻는 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즉, 작물만 잘 무한대로 공급하면
전기도 무한이라는 거죠. 그렇게 약간의 외벽 확장을 해준 뒤 가스 발전 시설 완성. 이 시설을 먼저 만들 수도 있었지만 전기가 충분한 상태에선 굳이 먼저 만들 필요가 없었죠. 전기도 충분해졌겠다. 세배재련 공정까지 만들고 아껴뒀던 광물을 모두 재련해서 디지털 채굴기까지 완성해줍니다. 디지털 채굴기는 주변 광물을 선택적으로 캘 수 있는데요. 그런 사기적인 성능을 가졌다 보니 전기를 꽤 많이 먹습니다. 화약 공장을 밤이 되기 전까지 만들 수 있겠지? 11일차는 침공이 오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를 맡겨놔도 되겠지만 자원도 이제 풍족하니 저 역시 무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이 늦었는데 이 페이지는 감염 페이지 및 수치를 표시합니다. 영상에는 생략되었지만 9일차 오전에 감염도는 2단계로 증가했습니다. 여태까진 평화로운 모습만 비춰졌지만 어딘가에선 기생충이 활발히 감염을 그리퍼 물량 뭐야. 아무튼 11일차는 내내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저기 화약 공정도 만들어뒀고요. 다이아몬드 여기 있던 거 다 누가 가져갔어요? 다이아몬드 더 이상 없나? 해가 저물어 갈 무렵 3페이지에 진입합니다. 3페이지는 1, 2페이지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혹시 발전으로 인해 이 생존기가 시시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내 음식 보충하는 거랑 한 척씩 맡읍시다. 곧 온다. 첫 번째 침공의 시작이군요. 장전이 너무 오래 걸려. 첫 침공은 예상대로 막아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와, 낑겼다. 침공이 오는 감염체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발전 수준과 인원수로 충분히 버텨낼 정도였죠. 이렇게 첫 번째 침공을 막아내고 럽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조심해야 돼, 우리 이거. 잘못하면 다 죽어. 나까지 럽터를 포함한 주변 정리를 해줬습니다. 13일차엔 보급용 원자분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버에 있는 인원들 내 앞으로 원자분해기 받을 사람 일렬로. 내가 이 원자분해기를 만들어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땅을 밀어야 되거든. 원자분해기는 캐는 속도가 매우 빠른 도구입니다. 기계만 갖춰지면 재료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기지시설에 앞서 필요할 듯해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14일차와 15일차는 주변 정리, 16일차는 신규 기지에 사용할 랜턴을 만들었고요. 17일차엔 신규 기지에 미리 오븐을 배치하던 찰나. 3개는 4페이지에 진입합니다. 4페이지라. 다들 긴장 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18일차는 기지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계속 발전을 이어나가기엔 공간이 작았고 이따금씩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곳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지 이전 후 가스 발전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있던 그때 아, 좀 위험한데 이러면? 5페이지부터 변하는 항목은 많지만 그중 향기 시스템을 주의해야 합니다. 향기 시스템은 기생충 모드 자체적인 침공 시스템인데요. 만약 기생충을 처치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위험, 반응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일정 이상 모이게 되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후엔 신규 기지 지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일자굴 몇 개를 파고 다시 메꾸는 형태로 동굴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죠. 갑니다, 저기. 뭐야! 기지 바로 아래 땅속은 상태가 괜찮았지만 인근의 바닷가 땅속엔 협곡이 있었습니다. 키는 잡았네. 정확히는 협곡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구기지 주변도 심각했습니다. 3단계 베콘이 퍼져 있었죠. 제때제때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이 녀석들은 성장해서 저희의 기지를 위협할 겁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침공료는 21일차. 저는 폭발물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직 높은 티어의 폭발물은 아니라 그렇게 강한 폭발력을 지니진 않았지만 폭발로 인해 퍼진 방사능이 기생충의 합체 등을 약간이나마 억제해 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말이에요. 아까 제가 향기 시스템의 조건이 기생충의 처치 분명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야? 저거 왜 날아다녀? 향기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위험도가 오르게 되면 방금 나왔던 웜이라는 특수 개체가 나타나 기생충을 내뱉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 뿜는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날은 낮 동안 내내 향기로 인한 침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패. 뭐 그게 밤이 돼서 멈췄단 얘기는 아니고요. 나오기 전에 죽이면 안 나온다. 오씨 이거 뭐야 이거? 생각보다 튼튼한 녀석이었으니 풍력발 좀 깨먹었는데? 아직 신규 기지는 침공을 방어할 벽이 없어서 이번 침공까진 이전 기지에서 버티도록 했습니다. 곧 온다. 침공보다 감염도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실상 침공은 별거 없었습니다. 물론 역시 아직까지는 진짜 요리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저거. 침공이었던 22일차는 이후 발전을 재개했고 자 이제 용암 23일차엔 용암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기생충들이 계속 쳐들어왔고요. 뭐야 저거? 24일차엔 흑요석 재질의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고 25일차엔 용암 생성을 늘리고 흑요석 자동화를 진행했죠. 이제 펜스가 쌓여져 있으니 좀 안정감을 주죠. 이러면은 이제 기지 전체를 밝힌 파워랜턴 작업 준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있을까. 뭐야? 센트 왔다 센트.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 며칠간 감염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오씨 뭐야 이거? 와 뭐야 맹글로 뭐야? 그에 따라 기생충 침공 빈도도 늘어났죠. 생각 이상으로 러터나 맹글러가 위협적이라 녀석들이 넘지 못하도록 펜스 위에 흑요석 처리를 냈고 28일 오후 사고가 나 터지게 됩니다. 뭐라고? 발전식을 향기로 인해 발생한 기생충들이 설치해둔 기계와 상자를 부숴버렸습니다. 이거 뭔가 MB 태그 망가지면서 뭐가 원래 기생충을 빠르게 처치하면 블록 이건- 회수가 가능한데 기계들은 멀쩡한 상태로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계 싸그리 날아갔네? 이런. 자원을 구해 복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이 지연됩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지 장담 못하는 것도 큰 문제죠. 뭐 사방에서 흑여석 깨진다. 다행히 펜스는 부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 문제였죠. 빠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감염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발전은 자꾸 방해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작전 변경. 다들 땅속으로 갑시다. 땅속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서 오는지 보이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방향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닥 한 면은 믿고 갈 수 있으니 이곳에서 발전한 후 지상으로 진출할 겁니다. 발전 시설 및 기계들을 배치하며 아직 기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시점 6페이지에서 다른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4단계 넥서스 타입 기생충들입니다. 우선 4단계 베콘은 하위 단계 베콘을 소환해야 되는 데다가 원시 등급 기생충을 제공 등급으로 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처의 경우 여러가지 버프를 주변 기생충들에게 부여하며 바이러스 구름을 붓는 포드를 투하하거나 촉수를 통해 기생충을 뿜어내는 등 방심했다간 순식간에 함락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나갈 준비해요. 침공요는 31일차쯤엔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졌고 기지에 남은 인원 없어야 됩니다. 침공은 지상에서 막아야 하기에 기지를 비웠습니다. 세 번째 침공 시작. 그리고 끝. 감염도가 침공 난이도를 앞선 상태라 별 탈 없이 막아냈습니다. 이후엔 재련 자동화를 진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력 소모를 줄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34일차부터 37일차까진 기지 내실을 다졌습니다. 기계 종류를 늘리고 속도와 효율을 증강시켰고 용암과 흑요석을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요석보다 높은 경도의 블럭으로 천장을 방어했고 파워랜턴을 설치해 기지를 밝히는 약간의 사치도 부렸죠. 좋아요. 광원이 생겼습니다.
아니요. 이거보다는 한두 개를 더 파야 돼요, 우리 벽을. 두 겹을 까고 넣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기생충이 공격 범위가 두 칸보다 넓어요. 한 칸보다 넓어.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서 두 칸 정도는 더 까야 됩니다. 언제 또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벽면에 펜스를 도배했습니다. 과연 이 기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왔다. 기지 보강 및 발전을 진행하다 네 번째 침공을 맞았습니다. 침공 몬스터는 주로 원시 기생충이었지만 감염도 때문인지 오다가 적응 등급으로 진화해버리더라고요. 이후 떨어진 경험치 및 잔여물을 회수하고 지상 기지 개발을 재개했습니다. 여기는 고무나무. 우선 고무나무나 시설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토대가 갖춰졌기도 해서 여러가지 기계 및 시설을 만들어 볼까 했습니다. 안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원에 여유가 있어 가로등도 만들어 봤습니다. 전기를 엄청 많이 먹겠는데, 이거? 아마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횃불이라는 모드가 들어있어서 시간 지나면 꺼지고 부수면 꺼지고 심지어 비가 와도 꺼져버리니 랜턴을 단순히 사치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긴 합니다. 아니야, 사치가 맞는 것 같아요. 46일차부터 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어는 기생충의 시체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7 곱하기 7로 배치 후 사용하면 감염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혹은 단일로 사용하게 되면 일정 시간 감염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포인트가 너무 적어서 일정 시간 억제용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당시엔 몰랐어서 저렇게 좀 날려먹었지만 지상 바닥 도배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엔 이머시브 엔지니어링 발전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드엔 다양한 멀티블럭 기계가 있는데 효율은 몰라도 일단 낭만부터 합격이라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포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저항 포션을 예시로 타겟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의 스펙의 끝은 바로 버프죠. 현 시점 인챈트와 갑옷 등급은 거의 종결에 근접해서 포션 양조를 준비했습니다. 추가된 서멀 익스펜션 모드에는 하이포즈 입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포션을 담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쓸 수 있는 일종의 주사기입니다. 따라서 하이포즈 입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양조 시설을 갖췄고요. 플레이 당시엔 이걸 슈퍼솔저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50일차엔 양조 시설을 완성하고 지상기지를 다듬었고 51일차엔 바닥 도배까지 진행했습니다. 가끔은 이해득실을 떠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이 밀어버려야지 이거. 5번째 침공이 찾아왔을 땐 신무기를 사용해봤습니다. 기생충이 불에 약하다는 점을 겨냥한 열과 압력계 미사일이었는데 효과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약간 여드름 뽑아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부수니까. 이후엔 오염 지역을 좀 드러내며 보냈고 지상에 설치해둔 랜턴에 전선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비록 감염된 세계지만 이렇게 나름의 낭만을 만끽하며 방심하고 있었죠. 저기 뭐 있다. 당시 주변 지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잡았네. 4단계 베콘이 주변에 퍼져 있었고 감염도 또한 7페이지가 되기 직전이었죠. 정찰을 나갔다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죠. 노드가 옆에까지 안 깔리는 게 좀 이상하네. 몹들 어그로 끌릴 텐데? 가끔씩 사용하던 루어도 감염도 억제를 위해 주기적 사용에 나섰습니다. 지상기지 인프라도 추후 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해서 작업을 멈추진 않았고요. 오버클럭을 만들기 위해선 6개를 한 번에 만들려면 30개의 냉각시설이 여러 개. 지상에 심어둔 고무나무를 바탕으로 뒤늦게 산업 모드도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산업 모드는 다른 기계 모드들에 비해 좀 까다롭지만 후반부가 되면 물질 복제, 나노슈트 등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모드입니다. 그런 이유로 산업 모드 발전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노드 찾아. 노드. 노드는 7페이지부터 개방되는데 7페이지에 진입함과 동시에 노드가 생성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감면 속도 너무 빠른. 뭐야 이거? 노드를 처치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기지는 기생충 바이옴에 잠식될 겁니다. 와, 너무 많이 나온다. 와, 뭐야, 저게 왜 있어? 기생충의 최상위 계층엔 고대종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거체와 고대 군주죠. 당시 저는 녀석을 고대종으로 착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녀석은 헌터네요. 아무튼 붉어져버린 하늘 아래 저와 참여자들은 노드를 찾기 위해 썼지만 어딨어? 신부가 어딨어? 제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 저런 거 처음 보는데? 뭐지 저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금방 노드를 찾아내고 지역을 정화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기지 표면까지 침범하기 시작했고 그날 새벽쯤엔 거의 전부 잠식됐습니다. 침식당했어. 이제 언제 여기까지 내려올지도 몰라요. 침식 정도가. 살아남기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결단까지의 시간조차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지 이전 준비하겠습니다. 기계도 감염이 돼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지금 기지 상자들 다 까가지고 필요해 보이는 거 다 챙겨요 지금. 다 챙겨. 전선들은 이제는 버립시다. 가서 새로 만들면 돼. 야, 이게 마지막. 와, 여기까지 침공 들어온 거 봐. 이거 벽 봐 이거. 비록 땅속이지만 아늑했던 기지는 이렇게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식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아직 거잖아. 숨이 붙어 있으니 다 버렸다. 다시 부딪혀 볼 겁니다. 사방 벽이 다 빨간색이 됐어. 이럴 때 티타임이라니. 다들 준비됐어요? 올라갑시다. 가자고. 다들 위로 갑시다. 빨리 올라가요. 거기 아무도 없겠지? 꼭 복수하고 말리라. 와, 눈이 오네 와중에. 출발해요. 출발해. 탈게. 계절은 봄에서 시작해 여름과 가을을 거쳐 어느덧 시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일단 멀리 갑시다. 어디든 녀석들이 없는 멀리 갑시다. 여기 내려보죠.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어떡할까? 하늘로 가야 될까? 땅속으로 가야 될까? 지상으로 가야 될까? 지금 발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발전해야 할 항목이 많이 남았고 또 곧 있으면 6번째 침공까지 다가오기에 빨리 기지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쪽에 임시로 기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블럭 안에서 충실해되면 어떻게든 막기는 막겠지. 두 겹으로 치는 구조로 갈까 하고요. 비록 디자인과 공간은 뒷전으로 했지만 모아둔 자원을 기반으로 튼튼한 재질을 사용해서 외부의 고대종 미만 기생충은 막아줄 겁니다. 뭔가 소리가 들린다. 뭐 그 찰나의 평화조차 녀석들은 허용하지 않았죠. 아이씨, 이런. Hello, motherfucker. 어우씨, 뭐 쟤 점프하는 모션까지 있냐 쟤네. 7페이지는 역시 확연히 달랐습니다. 침공이나 향기가 없음에도 밤만 되면 끊임없이 쳐들어왔죠. 낮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8페이지부턴 낮밤 구분도 없어지겠지만 60일차엔 기지대에 기계들을 채워넣었습니다. 세배 재련 시설을 다시 배치하고 슈퍼솔저 양조 시설도 재배치했습니다. 화약 공장도 빠질 순 없죠. 이 날은 침공이 오는 날이라 주변 정리 및 탄약 보급에 힘을 썼고 날은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그에 반면 침공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침공이었고 돌발 상황이 생길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최선이었죠.
당했네. 아! 이전 영상에선 러퍼의 변종에 대해서만 알려드렸는데 블럭을 부술 수 있는 개체들은 변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처, 위반자입니다. 이 변종은 다른 개체에 비해 푸르스름한데 해당 개체가 부술 수 있는 블럭의 경도보다 2배 더 높은 경도의 블럭까지 부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전 이 블럭의 정확한 경도를 모릅니다. 그저 재료에 흑요석이 들어가니 당연히 흑요석보단 단단하게 꺼니 한 거죠. 그리고 28일차에 흑요석을 부수는 건 봤으니 위반자 변종이나 고대종이 나오면 싸그리 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깨졌어요? 깨진 거야? 최대한 피해를 덜 입으려고 이중으로 벽을 구성했는데 배급소 주방에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헐. 침공이 끝난 후 피해 상황 정리를 했고 기계 배치 및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뭐야, 이거 다 없어졌다는 건 디스패처가 먹었다는 건데? 이거 없어지는 거 좋게 보면 안 돼요. 디스패처가 먹은 거야, 저거. 나중에 기지 안에서 나올 거야, 저러면. 당시 토벌도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잦은 이사로 자원 손실 및 자동화 시설에 부재가 있어 지하 토벌을 통솔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 좋아. 펜스. 펜스 밖에 한 단계 더 둘러싼 거 아주 좋습니다.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렇게 기지 보강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인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인원은 기생충 토벌 외엔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법을 내가 많이 가르쳐줬어. 저항 포션에 이어 즉시 회복 포션을 양조하려고 합니다. 조합법 설치. 다만 전투 중에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어느 정도 강한 기생충은 공포를 겁니다. 공포는 우클릭 상호작용에 실패 확률을 부여하죠. 그리고 원시급 이상 기생충이 쓰는 오브에 맞아버리면 일정 시간 아이템 쿨다운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변수를 감안해도 충분히 유용하기에 만들어뒀습니다. 사기를 갖다가 와, 피를 채워준다. 몰랐는데 타인에게도 쓸 수 있더라고요. 68일차엔 침공전 지하 토벌에 나섰습니다. 64일차에 봤던 디스패처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도 했고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감염됐다. 땅속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뭐야, 아, 이 디스패처네? 용암 없어요? 불부터. 역시 4단계 넥서스 타입쯤 되니 불로 방해를 했음에도 온갖 데미지 유형에 적응해 쉽사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잡았어요? 얘 왜 이렇게 세? 버프 받아서 그런가? 처치 후에도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주변에 넥서스 타입이 하나가 아니었나 봅니다. 기생충들은 입은 데미지 유형에 확률적으로 적응하는데 저기 있다. 불부터 불. 불이 붙으면 그 확률이 대폭 감소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팁인데 4단계 백호는 머리 위에 과실을 맞추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하 토벌을 진행했고 지상으로 올라선 기지 확장 공사를 부족한 흑요석을 충당할 시설도 배치하고 곧 침공날이기에 정찰 및 토벌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금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등급이 낮으면 방금 생긴 걸 거야. 기생충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땅을 죄다 까고 다녔는데요. 파도 계속 나오는 게 영 안심할 수 없었죠. 지금 구성해둔 건 모래를 넣으면 돼. 그거 제가 넣어놨어요. 네. 뭐야? 뭐야? 와, 이런. 어떻게 침공이 시작하자마자 이럴 수가 있어? 와!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 한때 스티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협동한다면 험난한 세상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 여기 희망의 불씨가 하나 피어오르려고 하는군요. 불현듯 말이에요. 어떤 성별이 없는 마녀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맞아요.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분명 그런 말이었어요. 네, 이번 생존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전 이번에 100일을 버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결과는 보다시피 좀 아쉽게 됐어도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도 재밌게 즐겼길 바래요. 저는 때론 성공한 결말이 꼭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즐겼으면 됐지 이쯤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종종 보고 지내자고요. 지서반이었습니다.